자, 2023 하드 월드컵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네. 8강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경기였죠. UK도 굉장히 우승 유력 후보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예선을 뚫고 온 강자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무대였습니다. Ready, fight! 자,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영국의 이제 1세트 경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선수 스탯이 나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약간의 많은 충격이 있었죠. 왜냐하면 프랑스 선수들이 모두 4-3-2를 가져오면서 조금 파격적인 스탯이지 않았나. 이게 올 어태커라는 전략이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디펜더라는 역할이 있으면 그나마 쉴드 뒤에서 공격을 조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올 어태커로 가게 되면 약간 양옆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숙련도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어서 좀 나왔을 때 그 관객들도 많이 놀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대회에서 이제 유일하게 프랑스가 들고 왔던 3 어태커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이 지금 잘 먹혀드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면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4-3-1로 똑같은 스탯의 어태커가 2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공격에 약간 밸런스를 잘 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쨌든 잉글랜드는 2명의 어태커, 1명의 디펜더, 그리고 네. 이제 프랑스는 3명의 어태커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올 어태커인 걸 보자마자 바로 팔레 선수가 쉴드를 바로 시작하자마자 세우러 나왔죠. 네, 그래서 보통 하드 경기 시작하면 10초 정도는 이제 서로 탐색을 하면서 쉴드를 세우지 않는데 이번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시작하자마자 앞에 나와서 쉴드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 결과 이렇게 2점까지 선취점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태커를 3명이나 보여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따려는 작전이잖아요. 점수를 네네네. 많이 주더라도 많이 그만큼 따자. 점수를 많이 네. 따겠다. 근데 경기는 잉글랜드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제롬 선수와 세플라켈 선수가 이렇게 러브샷까지 하면서 거의 2점차 리드는 계속 유지했고 계속 벌려나가기까지 했죠. 네, 마일로 선수가. 잉글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명의 어태커가 쉴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성공하면서 점수를 꾸준히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프랑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쉴드를 다 썼기 때문에 2대3으로 거의 공격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남은 20초에서 이 20초간 프랑스는 이제 점수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생각만큼 많은 포인트를 가져오지는 못해요. 왜냐면 마일로 선수라는 어마어마한 어태커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점수를 잃을 뻔하면 바로 잡아내고, 네,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지표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3 어태커 전략이었어요. 네. 그래도 마일로 선수가 한 명의 어태커로 이렇게 3명을 거의 압도하다시피 7킬을 하면서 9킬 중에 7킬을 모두 가져갔죠. 이게 한 경기에서 7킬 하면은 세레모니 해주는 게 약간 국룰이잖아요. 네, 로아 선수도 이렇게 7 했던 것처럼 그렇죠. 한번 마일로 선수도 7킬 약간 세레머니도 궁금하긴 했는데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세레머니는 없더라고요. 네, 국룰이니까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 같고 아. 잉글랜드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마일루 선수가 혼자서 7점을 내면서 이제 이 경기를 이제 말 그대로 하드 캐리를 했고, 네. 그 반면에 이제 3 어태커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많이 못 냈어요. 그래도 제롬 선수가 어태커적으로 조금 선방은 해줬지만 남은 다른 선수들이 4-3-1 스탯을 가지고 왔음에도 약간의 공격력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좀 많이 표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제롬 선수가 이제 3점을 내줬듯이 다른 선수들도 3점씩 내줬다면 어떻게 보면 네. 9대9로 끝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맞죠. 아무래도 그런 점은 좀 아쉬웠고, 이렇게 9대3 좀 약간은 큰 점수 차로 1세트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UK팀 입장에서는 쉴드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썼잖아요. 그리고 초반 80초부터 50초 정도까지 쉴드를 바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조금 타이밍을 늦췄어요. 그 이후에 또 남은 한 40초부터 20초까지 쉴드를 사용하면서 그 상대방이 모두 올 어태커임에도 불구하고 쉴드를 생각보다 오래 유지했습니다. 이런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프랑스는 이제 3명의 어태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제 그 쉴드를. 쉴드를 많이 빠르게 부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생각보다는 유효한 공격을 많이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일로 선수가 아무래도 쉴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밖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해줬기 때문에
상대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쉴드를 깨는 것보다 마일로 선수 잡는 게 우선이었을 거예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팔레스 선수가 바로 쉴드를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팔레스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팀이 올 어태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늦추면 앞으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지금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경기 앞쪽에 나와서 쉴드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약간 늦췄을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 입장에서는 쉴드를 바로 세우려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손을 아래로 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쉴드가 바로 안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바로 리커버리 하면서 몸의 중심 낮추고 그 다음에 쉴드를 다시 사용하면서 실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친 게 굉장히 뼈 아팠다고 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3명의 어태커가 어떻게 보면 초반에 디펜더가 쉴드를 세우기 전에 1.1으로 따냈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펜더의 1데스는 1데스 이상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프랑스가 경기 초반에 어떤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제 잉글랜드 팀의 이제 디펜더에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원포인트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개의 실드가 세워지고 쉴드를 바로 사용하고 가는 도중에 손을 내렸기 때문에 쉴드가 끊겼고 그런데도 빠르게 리커버리 하면서 실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 팀은 잘했고 프랑스 네. 팀은 정말 절호의 기회를 경기 초반에 놓쳤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보시겠습니다. 마일로 선수가 앞에 있는 매칠드 선수를 계속 집중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매칠드 선수가 움직이는 과정을 기다렸다가 바로 크리티컬까지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득점 장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마일로 선수는 시작하자마자 매칠드 선수만 봤어요. 그리고 매칠드 선수가 약간 무게중심이 높은 걸 보고 위쪽으로 계속 공격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팔레 선수가 쉴드를 앞에 세워주면서 진짜 공격 태세로 들어갔죠. 네, 1점이 이미 나 있는 상황에 실드가 세워졌고 그래서 더 공격을 집중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2점째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매칠드 선수가 그 바로 생성이 되자마자 쏘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다립니다. 한 번 반대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일본 팀 경기에서 봤던 스나이퍼 자세잖아요. 네, 코토 선수를 재현하는 거의 엄청난 명중률이었죠. 원샷 원킬 네. 크리티컬이 나오죠. 매칠드 선수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는 과정을 이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작을 잊고 그 다음에 바로 동작 진행하면서 크리티컬까지 가져갔죠. 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이제 경기를 볼 때는 선수들이 저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좀 의아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템포가 빠른 경기에서 저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표적이 되고 위험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하이라이트로 보니까 어태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국 입장에서는 이미 쉴드를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은 경기 템포가 엄청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을 먼저 내면서 그래도 리드는 사수하고 있습니다. 3개의 실드를 사용하면서 2점을 가져왔고 그렇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부터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롬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지만 자신이 맞췄는데도 자신이 맞으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었죠. 그렇죠. 제롬 선수가 약간의 혼자 페이스를 조절한 것 같아요. 약간 천천히 나오면서 일부러 상대방에게 약간 자신의 뒤에 아우라를 이렇게 막 품고 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양 팀이 이렇게 실드를 세우지 않고 하는 공방전에서는 3 어태커 스탯을 가진 프랑스가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 맞아요. 지금 타임인데 서로 1점씩 내면서 결국 영국 팀이 이 순간에도 2점 리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리드를 유지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롬 선수가 맞췄지만 자신까지 죽으면서 이 각도에서 보시면 천천히 나옵니다. 천천히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아래쪽에 숙이고 있는 걸 보고 아래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세플라켈리 선수도 같이 공격하면서 득점을 성공했죠. 이 장면은 본인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자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걸 보고 3명의 선수가 다 제롬 선수를 네. 보죠. 네, 지금 이렇게 3개의 공을 동시에 쐈기 때문에 제롬 선수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시간대였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하이라이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약간 프랑스 입장에서는 쉴드를 빨리 깨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 템포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일로 선수의 공격을 저지를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경기력 그리고 명중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드 뒤에서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6번 선수 매칠드 선수를 공격 성공해냈고요. 바로 다른 선수 보고 그 이후에도 한 선수씩 돌아가면서 쏩니다. 발렌틴 선수도 한 번 맞추고 그 이후에 또 매칠드 선수 보다가 다시 발렌틴 선수 보면서 매칠드 선수까지. 예. 와우. 이게 이제 디펜더를 가진 팀이 가지는 전략이죠. 네네. 디펜더가 이제 실드를 세워주면 어태커가 이제 스나이퍼 자세를 하고 정말 집중해서 내가 맞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제 크리티컬을 노릴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잉글랜드 팀은 그 디펜더를 세운 전략에서 유효하게 포인트를 가져왔고 반면에 프랑스 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 어태커 전략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마일로 선수 한 명을 저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엄청난 점수 차가 일어난 건데요. 마일로 선수가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진짜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잘 쏘는 선수가 계속해서 한 명씩 견제를 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 공격에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네네네. 5번째 하이라이트 보시면 또 마일로 선수가 킬을 해냅니다. 하지만 제롬 선수도 킬을 해냈고 이때는 프랑스에 조금 골고루 킬이 일어났는데요. 네, 마일로 선수가 가운데 선수를 정확하게 맞춰냈고 제롬 선수도 앞쪽으로 나와서 공격을 해서 팔레스 선수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세플라키 선수랑 마일로 선수가 동시에 공격하면서 제롬 선수를 저지했고 그 이후에도 마일로 선수가 앞쪽에 있는 볼을 다 피해내면서 그렇죠.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초가 남았고 잉글랜드는 실드를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공방전에서는 3 어태커인 프랑스가 우위를 가져와야 하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5대1에서 7대2로 점수가 갔죠. 그러니까 네. 잉글랜드가 2점을 땄고 프랑스가 1점을 따면서 결과적으로 이 실드가 없는 공방전에서도 마일로 선수가 너무 잘해줬죠. 잉글랜드가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아쉬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맞죠. 팔레스 선수를 정확히 저지했지만 마일로 선수가 앞쪽에 있는 어그로를 되게 잘 끌었다고 말을 하죠. 저희가. 스텝 분배상 이 싸움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싸움이었는데 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막판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6번째 하이라이트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나와서 공격을 하지만 그게 마일로 선수에게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실드 없는 싸움에서 또 7대2에서 9대3 똑같이 잉글랜드가 2점을 따고 프랑스가 1점을 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드가 없는 싸움에서는 3 어태커가 이겨야 되거든요. 네. 네. 네, 마일로 선수가 너무 잘해줬고 약간의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는 후방 롤링이 있죠. 이 후반 롤링에 대해서 또 설명하실 게 좀 네, 있으시나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요. 마일로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다른 이후에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인스타를 약간 보긴 하는데 그때마다 하도 UK에서 나오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마일로 선수에게 감독님이 계속 구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일로 선수가 아무래도 구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 선수 군대 갔다 왔나요?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도 이렇게 자기 몸을 다 잘 쓰기 때문에 약간의 세리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잉글랜드 팀 감독님께서 이 마일로 선수의 네, 어머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일로 선수가 구르는 거를 오랫동안 봤을 수 있죠. 1살 때부터 봤을 테니까 좀 약간 그만 굴러도 되지 않나. 이제는 그만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일로 선수의 저 플레이가 네. 굉장히 잘 먹혀들었고 뒤에 있는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결과적으로 1세트를 9대3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롬 선수도 저지하고 제롬 선수 뒤에 있는 선수까지 같이 잡아내면서 제롬 선수도 잘했어요. 마지막에 크리티컬까지 했지만 그렇죠. 마일로 선수를 저지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팀에서는 아까 이제 제롬 선수가 유일하게 3득점을 하면서 네. 사실 프랑스 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홀로 분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원맨쇼였죠,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3 어태커인데 나 혼자 점수 따. 약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뭐 물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팀 입장에서는 3 어태커 전략이 맞는 것인가? 네. 1세트가 끝나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세트 때는 약간 다른 전략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세트를 만나봤고 바로 이어서 2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